이제는 머리털 있는 모습이 어색할 정도로 민머리의 대명사가 된 배우, 분노의 질주와 트랜스포터 시리즈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뎀입니다. 액션 영화를 주로 찍는 배우이다 보니 워낙 위험했던 장면이 많았는데 50층 높이의 발코니에서 매달리는 장면이라든지 실제 하늘을 날고 있는 헬리콥터 안에서 펼친 격정적인 격투 장면 등 아드레날린 솟구치는 아찔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연기들을 대역 없이 직접 하게 된 계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배우 초창기 시절 예산이 부족한 영화들에 주로 출연하다 보니 CG를 추가하거나 스턴트 배우를 고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이슨 스타뎀이 나서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모든 장면을 연기해냈는데 이런 과정이 쌓이다 보니 어느샌가 직접 액션과 스턴트 연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지만 배우가 직접 하는 것이 CG로 합성하는 것보다 더 리얼할 수밖에 없고 배우의 눈빛이나 표정에서조차 그 공포감이나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나 훨씬 더 스릴 있는 느낌을 자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영화는 CG나 대형 연기가 지나치게 많아서 배우들이 위험한 연기를 직접 해내는 것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심지어 마블 시리즈를 가리켜 그린스크린에 사람을 세우고 스턴트 대역을 써서 모든 액션을 하게 하면 우리 할머니도 해낼 수 있다고 독설에 가까운 말을 내뱉기도 했었죠. 이에 마블 시리즈의 비전 역을 맡고 있는 폴 베타니가 응수해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 스턴트까지 다 해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스턴트 전문 배우가 더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며 나는 스턴트 대역을 부를 테니 제이슨 스타뎀은 연기 대역을 부르는 것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위험천만한 촬영 때마다 대역 없이 직접 나서다 보니 항상 위험이 따랐는데 죽기 직전까지 갔던 끔찍한 경험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익스펜더블 3를 촬영할 때였습니다. 트럭을 거칠게 몰고 가다가 멈추고 총격전을 벌여야 하는 장면이었는데 본 촬영에 앞서서 시범 운전을 해보겠다며 트럭을 몰고 가던 제이슨 스타뎀은 멈춰야 하는 곳에서 차를 세우는 대신 돌연 그대로 앞에 있는 바닷가로 돌진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났던 이유는 브레이크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배우 테리 크루즈는 생애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생각했다며 등골이 오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럭에 탄 채로 그는 바닷가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물에 빠지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데 이 사실을 몰랐던 제이슨 스타뎀은 순간 열리지 않는 문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창문으로 빠져나오려 했으나 엄청난 속도로 물이 차올라 빠져나갈 수도 없었죠. 순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감이 엄습했다는데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해 차가 완전히 침수될 때쯤 창문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어렸을 때부터 수영 실력에는 일가견이 있었는데 사실 배우가 되기 전에 무려 12년 동안을 다이빙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별탈 없이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지만 이때 물을 잔뜩 머금은 트럭과 고가의 카메라는 그렇게 수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두 번째 경험도 바로 이 익스펜더블 영화를 촬영할 때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실제로 비행기 앞에 타서 시속 60km 정도의 강풍을 맞으며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촬영 자체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끝났는데 이 촬영이 끝난 후에야 등골이 오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비행기 엔진에서 오일이 새고 있었고 비행 중에 떨어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엔진이 불안정했었다고 합니다. 고칠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심각해서 이 비행기는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폐차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만의 무기가 있다면 바로 그의 운전 실력이죠. 한 감독은 그를 가리켜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분명 훌륭한 스턴트 드라이버가 되었을 것이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영화 트랜스포터에서 차를 45도로 세워 트럭 사이를 질주하는 이 장면은 그가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 직접 소화해낸 장면입니다. 분노의 질주에서도 격한 운전 장면을 다수 해냈었는데 레이싱 챔피언인 데이먼 힐과 특훈을 했을 정도로 운전 연기에는 애정을 쏟아왔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운전에 관련해서 참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렇게나 고난도 운전 연기로 유명한 제이슨 스타뎀이 사실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3번이나 떨어졌다는 사실이죠. 어린 시절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장거리 운행을 자주 다니곤 했었는데 이때 차를 거칠게 보는 아버지를 보며 안 좋은 운전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비록 면허 시험은 수차례 불합격했지만 훗날 배우가 되었을 때 예전에 거칠게 운전을 했던 이 습관이 다이나믹한 운전 연기에는 안성맞춤이 된 셈이죠. 다음은 도톰한 입술과 뇌세적인 눈빛의 소유자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2001년작 툼레이더 때부터 그 떡잎을 보였는데요. 높은 곳에서 매달리는 것은 기본이고 줄을 타고 벽을 뛰어오르는 장면도 그녀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그럼 과연 안젤리나 졸리가 펼쳤던 고난도 스턴트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수직 강화를 하는 이 장면이 있겠습니다. 무려 40번을 넘게 거꾸로 매달려 수직 강화를 했는데요. 이때 함께 이 장면을 찍었던 제라드 버틀러는 딱 2번을 해보니 토할 것 같은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촬영장에는 스턴트 전문 배우들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장시간 거꾸로 매달려서 해야 하는 촬영은 자기들조차도 가장 꺼리는 일에 속한다며 두 배우들을 격려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수중 촬영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높은 곳에 대해서는 공포감을 못 느낀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활약은 2010년작 솔트라는 영화로도 이어졌죠. 고층 건물에서 난간을 타고 맨발로 외벽을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세트장에서 촬영한 것이 아닌 실제 12층 높이의 외벽을 타며 연기한 장면입니다. 당시 안전장비로는 등에 매달은 한 줄의 와이어가 전부였는데 건물 간의 폭이 좁다 보니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추락을 하는 과정에서 시계추처럼 흔들리며 양쪽 벽에 부딪힐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촬영이었죠. 안전장비를 최소한으로 해서 찍는 장면이다 보니 감독은 스턴트 전문 배우에게 맡기자고 제안했지만 안젤리나 졸리는 보험회사를 설득하면서까지 직접 촬영에 임해 이렇게 생생한 장면들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기 그지없는데요. 10m 높이의 고가 도로에서 달리는 트럭 위로 몸을 던지는 이 장면. 놀랍게도 이 장면 역시 안젤리나 졸리가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질주해 오는 트럭 위로 몸을 던진다는 건 너무 위험하죠. 그렇기에 촬영 때는 약간의 트릭을 썼는데요. 각각의 연속 동작을 따로 촬영해서 하나의 장면처럼 이어붙인 거죠. 뿐만 아니라 달리는 트럭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장면이나 다른 트럭으로 점프해서 넘어가는 장면, 또 좁은 차 틈 사이로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장면 역시 평소 오토바이를 즐기는 그녀가 직접 연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안젤리나 졸리가 직접 해내지 못할까봐 스턴트 대역이 대기 중이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위험천만한 장면들은 부상 없이 해낼 수 있었는데 언제나 사고는 방심하고 있을 때 터지는 법이죠. 고난도 스턴트 분량이 다 끝나 마음을 놓고 있던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생각지도 못한 한 사고가 터지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비하면 쉬워 보이는 촬영이었습니다. 단순히 몇 바퀴를 구르면 되는 장면이었는데 거리 계산을 잘못해서 빠른 속도로 구르다가 책상에 크게 소리가 날 정도로 얼굴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 시야가 흐려졌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먼 거리에서 들리는 것처럼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아, 이런 게 뇌진탕 증상인가 라는 생각이 순간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어플러그를 낀 상태여서 귀가 먹먹했던 것을 깨닫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흔적은 영원히 남게 되었죠. 아직까지도 미간에 이때의 흉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얼굴에 흉터가 생겨서 낙담하셨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에게 세월이 흐르면 사람에게 여러 흉터가 생기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건 그저 삶의 일부일 뿐이고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징이 된다라는 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스턴트를 직접 해내는 배우라고 하면 역시 톰 크루즈를 빼놓을 수 없죠. 최근 공개된 모습이 여전히 한결같은데요. 6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절벽으로 몸을 내던지는 모습에서 그의 변함없는 스턴트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내년에 개봉 예정인 미션 임파서블 7의 촬영 현장인데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다가 절벽을 향해 그대로 뛰어들더니 낙하산을 펼치며 유유히 하강하는 연속 동작을 한 번에 해내는 장면이죠. 지난 40년간 배우 생활을 하며 거의 묘기에 가까운 스턴트들을 다양하게 해냈었는데 톰 크루즈의 스턴트 중에서도 가장 위험했던 장면들과 그에 따른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엮어봤습니다. 먼저 이 장면, 미션 임파서블 폴 아웃에 나온 장면으로 실제로 이륙하는 헬리콥터에 뛰어들어 줄을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죠. 아득한 높이의 공중에서 줄을 타고 올라가는 것만 해도 아찔한데 이게 끝이 아니라 다 올라갔을 때쯤 추락하는 모습도 연출했어야 했죠. 손이 미끄러지며 떨어지는 이 연기가 너무 리얼했던 데다가 떨어진 직후 소품에 가려져 톰 크루즈가 카메라에 순간 잡히지 않아 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 제작진은 실제로 추락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해 톰 크루즈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다급한 부저를 주고받기도 했었습니다. 제작진마저 깜빡 속을 정도로 리얼한 연기였던 거죠. 이 영화에서는 톰 크루즈가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역시 단순히 조종하는 척 앉아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헬리콥터를 운전한 장면입니다. 심지어 헬리콥터가 360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추락을 하듯 하강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그가 직접 조종석에서 펼친 묘기였습니다. 톰 크루즈는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비행기와도 잊지 못할 추억이 있죠.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에서 비행기에 매달리는 이 장면. 이 장면은 CG가 아닌 실제 이륙하는 비행기에 찰싹 달라붙어 찍은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점점 지상과 멀어지는 이 배경도 그리고 눈을 못 뜰 정도로 강풍에 괴로워하는 톰 크루즈의 이 표정도 하나같이 리얼하게 그지없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풀스피드로 날고 있는 비행기 외부에 사람이 매달려서 촬영한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비행기 회사에서조차 몇 번이나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톰 크루즈와 제작진은 생생한 장면을 담아보고 싶다며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실제 촬영이 감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비행 중인 기체 외부에 있게 되면 기체에 붙어있던 작은 돌조각이나 딱딱한 흙뭉치가 날아오기만 해도 총알이 날아오는 속도와 맞먹는 셈이라 크게 다칠 수 있으며 심지어 새가 날아다니다가 기체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안전장비라고는 혹시 모를 실명사고를 막기 위한 보호용 렌즈와 한 줄의 와이어
와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촬영이 시작되기 전 톰 크루즈는 걱정하고 있던 제작진을 오히려 안심시키며 혹시라도 내가 당황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면 진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는 중인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촬영을 이어가면 된다고 당부했다는데요. 한 번 이륙할 때마다 11분 정도 비행을 했고 이를 무려 8번이나 반복해 그중 베스트 장면을 뽑아냈습니다. 원래는 발을 딛고 서 있을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도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 버티지 못하고 발이 공중에 떠버렸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더욱 위태로워 보이는 장면이 연출되었죠. 지금까지도 대단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죠. 톰 크루즈가 또 역사 이름을 남긴 어마어마한 스턴트가 있는데요. 할리우드 역사상 이것을 시도했던 배우는 유일하게 톰 크루즈뿐입니다. 바로 특수요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고공 낙하, 헤일로 점프입니다. 이 헤일로 점프는 군사작전 시에 발각되지 않고 특수요원들을 투입시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레저로서 즐기는 스카이다이빙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낙하를 하죠. 산소가 희박한 높이에서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특수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장면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서 제작진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인공 윈드 터널을 만들어 촬영 구도라든지 있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연습을 하기도 했었죠. 석양이 지고 있는 하늘을 배경으로 담아내려다 보니 하루에 시간을 맞춰서 딱 한 번만 찍을 수가 있었는데 단순히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초점을 맞추려면 같이 뛰어내린 카메라맨과 딱 90cm의 거리를 유지하며 낙하했어야 하는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공중에서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거리이죠. 이를 해내기 위해 톰 크루즈는 미 특수부대원들이 받는 각종 훈련들을 통과했고 무려 106번이나 실제 낙하를 하며 카메라와의 거리 조절을 하는 스킬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일단 비행기 내부에서 톰 크루즈를 찍던 카메라맨이 뒷걸음질을 치며 톰 크루즈와 함께 뛰어내립니다. 이때 카메라맨은 모자처럼 머리에 착용한 카메라 장비로 인해 사실상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공중에 떠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와의 90cm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톰 크루즈의 몫입니다. 이렇게 카메라와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얼굴을 보여주다가 그대로 구름 속으로 먼저 하강해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면 성공입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장면을 어떻게 찍었는지를 남겨두기 위해 이 둘의 모습을 먼저 뛰어내렸던 또 다른 카메라맨이 찍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번 영상도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제작했는데요. 처음 만들어본 기획물이라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평소보다 좀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12분이 부디 즐거웠던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